아마미오시마 공항에 도착해서 예약한 아마미 렌트카를 공항 근처에서 픽업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아마미 섬 북쪽에 위치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북이상이 있는 곳으로 첫 여행지로 정했습니다. 아마미오시마, 꿈을 이루는 거북이상은 꿈과 행운을 상징하는 조형물이고, 거북이는 장수와 행운의 상징으로 이 상을 만지거나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진다고 하죠. 바다를 향해 세워진 이 거북이상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인생샷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아마미 오시마 여행의 첫 아침, 해변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꿈을 이루는 거북이상을 만난 후 맑고 평화로운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남국 특유의 푸른 하늘과 야자수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 아래 멀리 보이는 하얀 등대는 바다 위 고요한 풍경의 포인트가 되어 아마미 오시마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한층 더 느끼게 해줍니다. 산 위에 등대가 있다 보니 등대까지 걸어가는 건 좀 힘들었지만 환상적인 절경을 바라보며 올라가다 보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북쪽 끝 카사리자키 하얀 등대입니다. 푸른 바다와 해안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망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산자락 곳곳에 소철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주네요. 선배 형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날려보는데 의외로 조정을 잘하더라고요. 소질이 있어 보입니다. 이곳은 아야마루곳 관광공원입니다. 바닷가 언덕 위에 작은 카페와 흰색 전망대가 있는데 아침 일찍 와서 아직 카페가 오픈을 안 했네요. 카페에서는 바다를 보며 쉴 수 있고 이 언덕에 서서 눈앞에 펼쳐지는 바다가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줄 거예요.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함이 밀려오거든요. 전망대에서는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다만 전망대에 오를 때는 계단 밑을 잘 보고 걸으세요. 작은 생명체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언덕 내려오면 아래에는 고운 백사장과 바위가 펼쳐진 조용한 해변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물이 너무나 맑아서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지금은 물이 빠져길이 드러나 있지만 만조 때는 물이 차올라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 듭니다. 바닷물이 맑아 바닥이 훤히 보이고 한적하게 산책하며 풍경을 즐기기 좋네요. 숙소 아저씨가 알려준 해변으로 스노클링 하러 왔어요. 이 섬은 먹구름이 밀려왔다 비를 쏟고는 또 금방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니다. 변덕이 심한 날씨입니다. 마치 내 마음과 같아요.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문득 내가 우주 한가운데 떠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형형색색 산호초와 자유롭게 헤엄치는 열대어들은 언제 보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을 선물해줍니다. 일본인들 유튜브에서 자주 나오는 곳인데 아마미에 오면 이곳에 오더라고요.
하트록과도 가깝고 77.7MHz 간판과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이스크림 맛은 별로 없었어요. 일본인들 입맛에는 맞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미에서는 커피숍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일본인들이 인증샷을 찍으니 나도 따라 해봤어요. 지역 FM 주파수 안내판인데 평소에는 지역 정보와 음악 방송을 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긴급 재난 방송도 나온다. 이곳에서도 인증샷을 찍더라고요. 일본 학생들 교복을 보면 교복이 좀 단순해 보입니다. 좀 더 멋진 디자인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7.7 FM 간판이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해변이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하트록 근처 해변이더라고요. 이곳 바다는 마치 하나님이 물감을 살짝 흘려놓은 듯해요. 담백하게 번진 색감이 어쩜 이렇게 고운지 보는 순간 마음이 환해지고 자연이 건네는 위로가 절로 느껴집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마치 맑은 물 위에 물감을 조심스레 풀어놓은 듯 은은한 색이 번지고 모래빛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히 펼쳐지는 풍경이네요. 일본에서의 운전은 오른쪽에서 반대로 하니까 좀 헷갈려요. 넓게 펼친 손끝처럼 너른 해변으로 왔네요. 그 한가운데 사랑을 담은 하트가 조용히 숨쉬고 있는 테비로 해변 하트록이 있는 곳입니다. 하트록을 보기 위해서는 해변을 걸어가야 하는데 모래가 햇볕을 받아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이곳이 아마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사랑의 바위 하트록. 하지만 내 눈엔 그 하트가 또렷이 보이지 않네요. 아마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살며시 모습을 드러내나 봐요. 언젠가 마음을 맑게 씻고 다시 이곳에 찾아와야겠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보이겠죠. DJI 프로3 드론이에요. 이곳은 레스토랑 아마네시아입니다. 입구부터 분위기가 좋아 보이네요. 아마미의 전통 음식, 케이한, 대반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분위기 또한 최고이고 창밖의 뷰도 최고입니다. 역시 아마미에 왔다면 케이한이죠.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유튜브에서 일본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엄청 봤거든요. 드디어 내가 이곳에서 그 따뜻한 국물과 함께 케이한을 맛보는구나 싶었죠. 고소한 닭고기, 보슬보슬한 밥 위에 풍성한 고명이 가득, 그리고 마지막에 부어내리는 뜨끈한 국물, 한 숟갈 뜨는 순간 입 안가득 아마미의 향기가 번져갔습니다. 일본 음식은 어느 것이든지 제 입맛에 맞아요. 한국 분들 아마미에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진짜 케이한 맛은 아마미가 원조입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케이한 전문점이 거의 없습니다. 영상 뒷부분에는 같은 케이한을 파는 또 다른 식당이 나오지만 저는 이 아마네시아 식당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아늑한 분위기와 입안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맛, 모든 것이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선배형과의 여행에서의 첫 한 끼, 참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네요.
한국의 비빔밥에 물을 말아 먹는 것 같네요. 근데 맛은 좋았어요. 보세요. 뷰도 최고죠. 미즈마 흑설탕 공장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흑설탕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주로 판매 중심이다. 맛을 보니 꽤 독특한 맛이긴 했다. 사탕수수를 배워다가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네요. 공장 안을 둘러보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일본말로 저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하시는 것 같아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와타시와 칸코쿠진 데스.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이 일본어 유창자였어요. 일본말은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머니 말씀이 전혀 안 들리더군요. 결국 웃음으로 넘긴 소박하지만 재미있는 추억이었어요. 속은 작아요. 시키바루 전방대입니다. 이곳이 높아서 차로 한참 올라왔어요. 멀리 보이는 마을을 가보고 싶었지만 다음 일정 때문에 금방 자리를 떴네요. 미야코자키. 이곳은 서쪽 끝에 위치한 초록 언덕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절경 명소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절경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지만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 길은 조금 힘들었어요. 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산을 오르고 또 내리고 숨이 차오를 때쯤 드디어 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고된 길 끝에 만나는 이 순간이라 그런지 더 깊게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초여름에는 리우큐 참억새가 언덕을 뒤덮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저녁 노을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 초록 언덕과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든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석양의 두 남자들. 남동쪽 해안에 자리한 작은 천연 모래 해변입니다. 주변을 산들이 조용히 감싸 안아 바람도 고요히 스쳐가고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관광객의 발길도 드물어 고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가롭게 산책하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하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복잡함에서 벗어나 진짜 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해변입니다. 해변에선 미처 몰랐어요.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르자 바다가 숨겨둔 비밀의 모습들이 천천히 펼쳐졌죠. 짙고 선명한 푸른빛이 물결 위에 흐르고 마치 바다가 스스로 물감을 풀어놓은 듯 깊고 농도 짙은 색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드론 화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마저 짙은 푸른빛에 잠겨버린 것 같았어요. 아마미의 바다는 정말 황홀함 그 자체였어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 순간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풀밭 너머 맹독이 숨쉬며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표지판 속 뱀은 참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아름다움 뒤엔 늘 경계가 필요하네요.
여기는 호노호시 해안이에요. 섬의 남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이곳은 거칠게 밀려오는 파도와 기묘한 형태의 바위, 그리고 자갈로 이루어진 독특한 해변으로 유명하죠.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자갈 위로 부드럽게 흩어져요. 언덕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더라고요. 눈앞에 펼쳐진 바다색도 정말 아름다워서 거친 자연 속에서도 고운 색감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거친 파도는 바위를 깎고 자갈은 자기 모습을 뽐내듯 바람에 노래를 하네요. 푸른 물결은 쉼없이 부서지지만 그 속 바다는 한없이 맑고 깊어요. 거칠음 속에도 숨쉬는 아름다움. 이곳 바다빛이 마음을 잠시 머물게 하네요. 바다는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와요. 색감이 정말 마음을 사로잡네요. 멀리서 보면 파인애플처럼 탐스럽고 손으로 만지면 신기하게 생겼지만 먹을 수 없고 가까이 할수록 독을 품고 있대요. 울창한 숲속 깊이 숨겨진 미테리아 폭포. 맑고 투명한 물줄기가 쏟아지고 공기는 한여름에도 서늘하게 감싸 안죠. 처음엔 우리 둘만이 고요함을 누렸지만 잠시 뒤 일본인 여행자 2명이 살짝 이 평원에 스며들었어요. 차가운 물과 숲의 숨결이 함께 어우러진 이곳. 여름에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힐링 산책 코스랍니다. 여기서 숨을 깊이 들이마셔보세요. 청량하고 달콤한 공기가 온몸을 가득 채워주는 기분이 들어요. 혼또 니 사이코. 폭포에 들어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영화 보면 이런 곳에서 괴물이 튀어나오던데 선배 형은 겁도 없이 물에 뛰어들다니 저는 절대 못한다. 이것과 AI 괴물이 나오잖아. 맹그로브 숲속 카누 투어에 관해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해주지만 일본말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흐름을 자연스럽게 느꼈죠. 살다 보면 눈치라는 감각도 꽤나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네요. 아직 본격적인 투어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고요한 맹그로브 숲속, 잔잔한 물 위에 카누를 띄우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뿐이죠. 맹그로브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특별한 숲이에요. 거친 파도를 막아주고 다양한 생명들이 쉬어가는 그늘을 만들어주죠. 뿌리가 공중으로 솟아있는 독특한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잠시 후 우리도 그 숲의 품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속삭이는 물결과 바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잔잔한 물살과 숲의 고요함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소리마저 부드러운 이 순간, 물 위를 떠다니는 특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맹그로브 숲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초록빛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하늘이 참 평화로웠어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입니다. 주인 아저씨가 들어오는 출구 바로 왼쪽에 살고 있는데 정말 친절했다. 지은 지 한 달 남짓된 따끈한 새집, 편백나무로 빚어진 공간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 다르더군요. 맑고 깊은 편백향이 온몸을 감싸 안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냉장고엔 시원한 맥주가 무료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스노클링 장비도 단돈 500엔에 빌려주셔서 정말 편리했어요. 바베큐 도구도 한 번에 1,500엔이면 준비 끝.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여행을 더 여유롭고 즐겁게 만들어주었죠. 다만 저희는 둘 다 술을 잘 못해서 4박 5일 동안 겨우 한 캔씩만 마셨고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냉장고 속 맥주는 아마 순식간에 비워졌을 거예요. 가득 찬 맥주를 그저 바라보는 것도 의외로 소소한 재미였네요. 차를 몰아 조용한 해변으로 향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맑고 깊은 빛으로 속삭였죠. 발끝에 스치는 물결. 반짝이는 색감의 마음은 어느새 바다처럼 넓어지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가볍고 아름다웠어요. 이 아마미의 바다빛,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물 것 같아요. 더 가까이서 촬영을 시작하려다가 저 형이 입은 수영복이 좀 가짜라서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촬영 시작했어요. 가짜가 무슨 뜻인지는 각자 상상에 맡길게요. 여기는 히사쿠라 식당이에요. 일본 사람들 유튜브에도 자주 등장하는 걸 보니 현지에서는 꽤 유명한 곳 같더라고요. 이것은 먹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앞쪽에 나왔던 식당이 분위기도 더 좋았고 맛도 제 입맛에는 더 잘 맞았어요. 이곳은 석양이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한 포인트였어요. 야자수 사이로 떨어지는 붉은 해를 담으면 그 순간만큼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황홀해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해변 가까이에만 몰려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요나라, 아마미오시마.